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안현철 교수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5주차에 이어서 MS 파워포인트 2019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홈 탭과 삽입 탭에 있는 기능들을 쭉 공부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홈 탭에 있는 기능들 자세하게 배우셨고, 삽입 탭에 있는 기능 중에는 이제 그림 삽입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도형을 삽입해서 그림을 변경하거나 뭐 조작하거나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번 시간의 첫 순서는 삽입 탭의 나머지 기능들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서는 이 탭 이름 자체가 삽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개체들이 제공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삽입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은 내가 컴퓨터 안에, PC 안에 파일로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그림을 삽입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그림은 온라인 그림이라고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검색 엔진 서비스가 있습니다.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빙에 있는 이미지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온라인상에 있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요 온라인 그림 검색 한번 기능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예. 자, 오늘도 실습을 위해서 파워포인트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삽입할 거니까 빈 화면으로 레이아웃을 조정했습니다. 자, 삽입에서 온라인 그림 삽입하려면 온라인 그림 요거를 삽입에 온라인 그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온라인 그림은 예전 버전에 있는 파워포인트에는 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옛날 버전에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때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 뭐 조회해서 넣는 방법은 잠시 후에 또 다른 몇 가지 툴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온라인 그림에서는 검색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멋진 스포츠카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검색어에 스포츠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엔터 치면 스포츠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온라인 그림 검색할 때 주목할 점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지금 보시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만 이라고 하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저작권이 공유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에 사용을 할 때 특별하게 문제되지가 않는 그런 그림들만 추려서 보여준 게 지금 이런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풀면 검색 결과가 훨씬 다양해지는데, 그 중에는 그 그림의 저작권자가 그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그림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근데 가급적이면 요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서 삽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앞에 있는 깔때기 아이콘입니다. 요 깔때기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필터라고 해서요, 여기 있는 이미지는 그냥 다 조그맣게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알 수가 없는데, 나는 좀 사이즈가 큰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크기를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이 아니라 약간 애니메이션이나 그림 그린 것 같은 걸 삽입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유형을 가지고 조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 색깔에 대한 부분, 컬러냐 흑백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골라서 여러분들이 한정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약간 좀 사진 말고 클립아트 형태의 이미지로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일러스트로 그린 거와 같은 이런 이제 스포츠카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멋있는 게 요 그림이다. 요 그림 삽입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개 삽입하고 싶으면 여러 개 눌러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삽입하고자 하는 그림이 하나 선택이 되면 여기에 삽입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삽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림이 삽입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온라인 그림의 기능입니다. 온라인 그림의 기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그림은 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니까요. 빙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근간해서
이미지 검색 결과를 보여주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검색 엔진보다 구글 검색 엔진을 더 즐겨서 써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구글 따로 한번 강의 때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구글 검색 엔진. 그래서 아까 그 빙 검색 엔진을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그런 검색 결과가 잘 안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글 이미지 검색 기능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구글 이미지 검색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검색어, 뭐 스포츠카 이렇게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 이렇게 나오게 되죠. 검색 결과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구글 이미지 검색을 쓰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아주 좋은 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를 만들 때 혹은 여기다가 이제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를 형상화하는 내가 아이콘을 삽입하고 싶다. 그리고 뭐 강의실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삽입하고 싶다. 학생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삽입하고 싶다. 이럴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삽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검색할 때, 자, 대학은 영어로 university잖아요. 예, university 치는데 아이콘이라는 게 이제 연관 검색어로 뜨죠. 근데 아이콘보다 더 훌륭한 연관 검색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픽토그램. 픽토그램은 뭐냐면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왜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성인 남자가 서 있는 것 같은 그 뭐 귀여운 그림. 그다음에 여자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치마 입은 그 여성을 상징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예를 들면 픽토그램이거든요. 자, 유니버시티 픽토그램 이렇게 엔터를 쳐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이런 그림 형태의 아이콘들이 쫙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이미지가 나는 마음에 든다, 요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요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 파워포인트에 가서 어떻게 이미지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면 픽토그램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내 디자인에 사용해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변환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예를 들면 서식에 가면 색에 가서 뭐 이 그림의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다시 칠할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도 다시 칠할 수 있고 이런 그래픽 효과를 준다고 하면 훨씬 더 비주얼하게 이쁘게 이 픽토그램을 써먹을 수도 있겠죠. 또 필요 없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낸다면 내가 원하는 픽토그램을 이렇게 사후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학생의 픽토그램을 넣고 싶다. 그러면 유니버시티 대신 스튜던트 픽토그램, 그러면 학생에 대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의 이미지들이 여기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꾸벅꾸벅 조는 학생도 있네요. 여기 컴퓨터 앞에서 조는 학생, 뭐 다양한 재미있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손든 학생 등등등.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에 적절한 픽토그램을 가져다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픽토그램의 이미지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의 이미지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 다시 이쪽에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어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요 이미지에 대해서도 뭐 색깔을 이렇게 뭐 입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가 편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빙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삽입에 온라인 그림을 쓰는 것도 좋지만 또 모두 유리하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 희망하는 검색어 플러스 픽토그램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한 가지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선물 뭐냐면 제가 이번 주 그 실습 파일로 배포해드린 압축 파일 열어보시게 되면 굉장히 용량이 큰 파워포인트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6.8메가짜리 PPT 오브젝스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서 틀어보면 요 안에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파워포인트의 개체들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놨던 다양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요. 궁금한 거 동그라미들 둘러싸인 그림도 있고요. 특히 옛날에는 파워포인트를 이쁘게 잘 만들려면 이런 객체나 도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잘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파워포인트로 뭔가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그림이나 표, 화살표 이런 거 쓰면 굉장히 편리하게 유리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삽입할 수 있게, 물론 온라인 그림 같은 데서도 제공이 되지만 주로 이제 비즈니스 자료와 관련해서 자주 쓰일 수 있는 이런 구름 같은 이미지라든가 뭐 이렇게 영화 펼쳐지는 거, 그다음에 배경 이미지로 쓰면 좋은 이런 회색 이미지, 네, 그다음에 세계 지도 이미지, 뭐 이렇게 넓게 어딘가를 바라보는 이미지 등등등등이 여기 안에 다 모아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뒤에 나와 있는 요 아이콘들은 실제로 제가 컨설팅 회사, 지금은 없어졌는데 앤더슨 컨설팅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시는 컨설턴트 분한테 받은 거예요. 직접 자료로. 그래서 여기 보면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쓰는 일반적인 양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굉장히 편리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예요. 맥킨지 앤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쓰는 파워포인트의 기본 양식들입니다. 뭐 스티커도 있고 이런 뭐 말풍선 같은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문 차트 이것도 있죠. 예, 있고, 예, 뭐 아령같이 생긴 이미지, 뭐 이렇게 뚫고 가는 뭐 이미지, 뭐 깔때기 이미지, 뭐 이런 것들, 예, 유용한 객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이런 객체들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도 있어요. 심지어 세계 지도도 있고, 펭귄, 빙산의 일각을 표현하는 데 쓰는 빙산 이미지도 있고, 다양하게 이런 것도 이렇게 가져다가 개체로 사용해도 되고, 이런 PPT 오브젝트라는 곳이 있다. 요거 이제 잘 쓰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왜 소개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례 하나 보여드리려고 소개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그렇게 삽입되는 클립아트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삽입의 온라인 그림으로는 검색이 안 되고요. 요런 이제 클립아트는 사실은 옛날 오피스에서, 옛날 파워포인트에서 제공되던 방식이에요. 벡터 이미지들인데, 요거 보시면 요 차랑 비교를 해보면 요 차는 빨간색이 돼 있죠, 그죠? 1이 2가 돼 있고 바퀴도 노란색이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이미지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지도, 어디서 많이 봤던 지도죠? 어디 있는 지도죠? 네, 여기 보시면 요 지도죠, 요 지도가 그냥 이 지도 하나 이미지인데 여기서 특정 지역만 이렇게 오려냈죠. 특정 지역만 오려내서 색깔을 또 다르게 칠했어요.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이런 거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되는 이미지가 있고 안 되는 이미지도 있어요. 되는 이미지인지, 이게 편집이 되는 이미지인지 아닌 이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알아요.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은 그룹화라고 하는 거에 그룹 해제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죠. 선택 가능하게 되어 있죠. 요런 이미지는 편집이 가능한 클립아트 이미지예요. 그런데 어떤 이미지는 여기 그룹 해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편집이 불가능한 겁니다. 운 좋게도 요거는 지금 그룹 해제가 가능하죠. 그룹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룹 해제 클릭. 예, 이렇게 하면 경고 메시지를 줘요. 야, 이거 그룹이 아닌데 너 지금 강제로 해체하는 건데 그렇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예,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예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죠. 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변화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 번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룹화에 가서 다시 한번 그룹 해제해 볼게요. 짠! 이러면 자, 이제는 요 그림 조각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분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는 그림. 조각조각 나 있는 겁니다.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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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후 편집 어떻게 하느냐? 개체 하나하나 클릭해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거를 지금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가서 빨간색으로 바꾸기.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머리통에 있는 것도 빨간색 바꾸고 싶다. 도형 채우기 빨간색 이러면 이제 바뀌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1을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라고 써 있는 동그라미 원 문자에다가 이렇게 여기서 2라고 써가지고 뭐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2번 차가 되는 거죠. 네, 2번 차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바퀴는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퀴 2개 선택해서 서식에 가서 채우기에 가서 노란색 이렇게 하면 노란 바퀴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 바꾸고 나면 요거 이렇게 전체 선택해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그룹을 그룹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는 요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처럼 이렇게 그룹화돼서 움직이게 되는 이미지가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은 제 강의 노트의 원본 파일을 받고 계신 건 아니니까 이거 똑같이 저랑 실습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갖고 실습해 보시면 되냐면 요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PPT 오브젝트 이거 제가 나눠드린 거니까. 자, 두 번째 예였던 요 대한민국 지도 말입니다. 요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니까 그룹화에 뭐가 떠요? 그룹 해제가 뜨네요. 자, 해보겠습니다. 짠!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다 쪼개지더라. 이렇게 지역별로 다 쪼개지죠. 그래서 선택한 어떤 한 선택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요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회색으로 해보겠다. 회색, 아니 원래 회색이었죠. 미안합니다. 노란색으로 해보겠다. 노란색.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쪼개볼까요? 자, 여기 보면 여러 이미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뭐가 있을까? 자, 요런 이미지는 편집이 될까요? 요런 이미지?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게요. 짠. 자, 그룹화 돼요, 안 돼요? 그룹화 자체가 아예 선택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이미지는 편집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이미지입니다. 이건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떨까? 이런 거. 이거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니까 아유, 이것도 편집이 안 되네요. 그죠? 요건 어떨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니까 이것도 역시 편집이 안 되는 이미지. 뭐가 편집이 되는 거지? 뭐가 편집이 되는 걸까? 예. 이런 거는 편집이 당연히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중간에 어떤 사람들 있던데, 자, 요 아줌마는 편집이 되는 이미지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봤더니 어때요? 그룹화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룹화에 그룹 해제가 떴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해제 클릭.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이 아줌마까지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죠. 자, 생각하는 거는 필요 없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아줌마만 남아 계신데, 자, 이 아줌마도 사후 편집이 될까요? 다시 한번 그룹화에 그룹 해제. 예, 아니라고 경고하지만 예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그룹화에 그룹 해제 탁 눌러보면 이 아주머니도 이제 다 이렇게 분리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옷도 다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옷도 나는 이분을 노란 옷으로 바꿔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옷으로 이렇게 노란색을 칠했는데 파랗게 보이네요.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색깔이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뭐 노란색. 근데 이게 이제 수정하는 작업은 약간 노가다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 하나하나씩을 다 이렇게 칠해야 되니까 조금 힘든 건 있겠지만 어쨌거나 편집이 된다 안 된다? 편집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봐서 그룹 해제가 뜨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일일이 다 편집이 가능하다. 클립아트의 경우, 과거 옛날 방식의 클립아트의 경우는 가능하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실습할 수 있는 학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2019년에 새로 생긴 기능인데, 사실은 이 기능을 옛날 버전에서 쓰고자 했던 기능이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픽토그램이에요. 검색어 픽토그램 하면 그런 아이콘 같은 형태, 아까 뭐 대학교나 이런 것들 아이콘을 되게 삽입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피스 2019 버전부터는 일일이 불편하게 구글 이미지 검색에 가서 뭐 검색어 픽토그램을 안 해도 돼요. 왜냐?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어요. 삽입에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픽토그램의 이미지가 여기 잔뜩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우리 대학교 삽입하고 싶었잖아요. 대학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삽입 그러면 바로 이렇게 대학 이미지, 대학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바로 삽입이 되더라.
만약에 학생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다 학생, 이러면 학생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다양한 남학생, 여학생 다 있네요. 삽입 그러면 이렇게 여학생, 여기 남학생 이렇게 아이콘들을 다 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2019에서는 이런 그 개체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기능, 아이콘 기능으로 인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픽토그램들을 삽입할 수 있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2019 버전에서 새로 들어온 기능이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2016년 버전에서 새로 생긴 기능인데 요 밑에 보시면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기능이 또 들어왔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뭐 작업을 하다 보면 화면 캡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면 capture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일일이 캡처 도구를 따로 띄워가지고 뭐 해가지고 편집해서 붙이고 막 하려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기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겨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바로 캡처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화면을 내가 삽입하고 스크린샷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전 내가 스크린샷 하고 싶은 화면을 바로 직전 화면에서 띄워놨다가 다시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스크린샷에 화면 캡처를 누르는 겁니다. 화면 캡처 클릭 이렇게 하면 내려가죠. 잠시 후에 화면이 하얘져요. 하얘졌다가 이렇게 십자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긁어서 이 화면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드래그를 해서 드랍을 하는 거죠. 쫙 하면 방금 제가 캡처한 화면의 모습이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삽입의 스크린샷에 화면 캡처를 눌러서 이렇게 특정 영역만 골라서 화면을 삽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이미 띄워져 있는 창 중에서 나는 이 창 모양을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하고 싶다. 클릭 그러면 이 창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또 삽입의 스크린샷에 뭐 요 창 그러면 또 이런 모양의 창이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도 되고 이렇게 창의 모양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는 삽입의 스크린샷 기능도 있다. 혹시 찾아보시는데 제가 지금 쓰는 오피스에는 잘 이게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아마 그 사용하시는 오피스가 2016보다 더 이전 버전 2003년 이전 버전이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크린샷 삽입 기능이 2016년 버전 이후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옛날처럼 윈도우의 안에 있는 뭐 캡처 도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화면을 캡처해야 되지만 2016 이후 버전부터는 이렇게 삽입의 스크린샷으로 바로 스크린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삽입 탭에 있는 기능 중에 그림에 대한 서식 중에 배경 제거 기능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제거. 자, 배경 제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알파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긁어서 복사해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요거 이제 알파고 다 아시죠? AI 바둑 두는 AI 엔진 알파고인데 요게 이제 알파고 로고예요. 알파고 로고고 요 뒤에는 이제 제가 배경으로 깔은 배경 이미지죠. 너무 진한가요? 조금만 흐리게. 자, 이렇게 배경 이미지죠. 자, 그런데 알파고 로고는 흰색 바탕에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다른 색깔이 있는 박스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미지 오려다가 여기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 알파고 로고가 자연스럽게 여기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뭘 제거해야 돼요? 이 그림에 있는 배경을 제거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요 그림에 있는 배경 제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이제 그 기능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삽입에 있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삽입을 통해서 그림을 삽입했을 때 그 그림의 배경은 어떻게 지우느냐 하는 그림 도구에 대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도구의 서식에 가보시면 제일 앞에 뭐가 있냐? 배경 제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배경 제거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면 자, 여기서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은 보라색으로 색칠돼서 보이고 어떤 영역은 이렇게 그냥 총천연색 컬러로 보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영역을 얘는 제거해야 될 배경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제거해야 될 배경으로 생각했죠. 살려야 될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야 될 부분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보관할 영역 표시라는 거를 선택해서 자, 요건 살려야 돼. 이걸 알려줘야 돼요. 약간 노가다예요. 자, 예를 들면 자, A자 살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긁어주면 이렇게 자, 요것도 살려야 되죠. 한 번만 클릭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딱 클릭해주면 딱 선택이 돼요. 자, 요것도 살려야 되고 요것도 살려야 되고 요것도 살려야 되고 클릭만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거를 인식해요. 아, 여기가 검은 데네. 이걸 알아요. 마지막으로 또 여기도 이렇게 예, 반대쪽도 이렇게 아이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 고는 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살려야죠.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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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뭘 살려야 되죠? 예, 여기 하얀 원도 살리는 게 좋겠죠? 하얀 원, 하얀 원, 하얀 원, 예, 하얀 원, 하얀 원, 하얀 원. 예, 이렇게 해서 요 영역을 이렇게 살렸어요. 만약에 나는 요 안에는 다시 지우고 싶다. 그러면 제거해야 될 영역으로 요 영역을 다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간 노가다죠. 예, 이렇게 정교하게 안에 원은 또 지우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안에 원만 이렇게 지운다는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예,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안에 원은 살리고 그래서 요 바깥에 이렇게 원 살렸고 요 살렸고 알파고 살렸고 이렇게 해서 다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내용 유지 클릭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아까는 알파고 위에 하얀색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배경 제거 기능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배경을 다 지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게 배경 제거 기능이에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깔끔하게 이미지에 삽입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삽입 탭에 있는 또 다른 기능으로 꾸밈 효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꾸밈 효과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예, 소개한 것도 같은데요. 자, 예를 들면 뭐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우리 잘생긴 남자 배우의 사진을 갖고 한번 본다고 하면 자, 요 이제 잘생긴 남자 배우의 사진인데요. 요거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림 도구의 서식. 아까 배경 제거 옆에 보면 꾸밈 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꾸밈 효과 클릭해 보면 여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표식 뭐 이거는 약간 연필로 그린 회색조 그림, 뭐 요거는 네, 연필로 스케치 그린 그림, 뭐 요거는 네, 아유 멋있네요. 네. 복사라는 기능, 요거는 이제 누구인지 정체를 감추고 싶을 때 쓰는 모자이크 기능 등등등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티스틱하게 멋지게 그림에 효과를 주고 싶다고 할 때는 그림의 꾸밈 효과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새로 삽입된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 삽입의 새로운 기능, 예, 3D 모델 삽입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빈 화면 슬라이드를 삽입하고요. 삽입에 보시면 여기 3D 모델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펼쳐보면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4주차가 되면 이번에는 강의가 살짝 바뀌어서 13주차 아마 근데 실제 내용은 14주차에 다루게 될 텐데 3D 모델링 하는 수업 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때 아마 팅커캐드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3D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같이 실습하게 될 텐데요. 팅커캐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귀엽고 멋진 어떤 3D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PC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파일을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3D 모델의 파일에서 이거를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따로 뭐 준비된 3D 모델이 없고 여기 마치 아까 온라인 그림 검색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온라인 3D 모델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온라인 모델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3D 모델을 삽입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떤 거 삽입해 보고 싶어요? 우리 예를 들면 지구 한번 삽입해 볼까요? 지구? 예, Earth, 지구. 엔터. 예, 그러면
지구를 상징하는 여러 3D 모델이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 해볼까요? 요 지구본 같이 생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클릭해서 삽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 확인, 인서트, 예, 이렇게. 그러면, 예, 이렇게 3D 모델이 삽입이 됩니다. 자, 지금 봐가지고는 이게 뭐가 3D라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요 3D 모델, 삽입된 3D 모델 안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돌려보면, 자, 이게 왜 3D인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위아래, 땡글, 예, 이렇게. 요건 이제 개체로 움직이는 거고, 요걸 돌리면 개체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자, 위로, 예, 아래로, 이렇게. 네, 이렇게 신기하죠? 예, 이렇게 3D를 돌려볼 수가 있더라. 네, 요런 기능들이 3D 개체가 삽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으로 위아래 돌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를 들면 뭘 또 삽입해 볼까요? 로봇 같은 거 있나 한번 볼까요? 로봇? 네, 로봇. 자, 로봇도 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예. 약간 휴머노이드 같이 생긴 로봇 없을까요? 이거 아주 귀여운데요. 예, 휴머노이드 같이 생긴 로봇. 요거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로봇인데 보시면 얘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바닥 이렇게 예, 빙글빙글 돌려볼 수도 있고 뒷면 앞면 이렇게 예, 왔다 갔다 사후 좌방 다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D 모델을 삽입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개체를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겠죠. 이 3D 모델 어디에 어떻게 써먹으면 멋있을까? 이거는 이따가 한번 또 출연할 거예요. 제가 화면 전환 기능에서 새로 도입된 몰핑이라고 하는 기능 소개하면서 이 3D 모델이 화면 전환 기능과 맞물려서 어떻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D 모델 삽입하는 것까지 했고 저희가 따로 실습하진 않았지만 STL 파일 같은 거를 불러와서 3D 모델도 이제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것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요거 이제 되게 유용한 파일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생색을 내면서 나눠줬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떤 항목이 3개가 있을 때 유용하겠죠.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이렇게 항목이 3개 있을 때 유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항목이 4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요거로 갖고 안 되겠죠? 요거 써야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5개면 이제 요걸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근데 6개면 어떡하죠? 6개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모양의 그림으로는 6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7개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없죠. 그래서 이런 도식을 그리다 보면 늘 문제가 자, 이건 지금 하나, 둘,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하나가 늘어서 4개가 됐다. 이러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런 것들은 안 바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어떻게 하게?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그런 체계를 늘렸다 줄였다 구조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 스마트 아트는 기본적으로 2개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리스트 형태의 목록이 나오고요. 그 옆에 그 목록을 형상화한 스마트 아트 그림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목록을 내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스마트 아트는 자동으로 스마트하게 그림 자체가 이미지 항목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화면을 놓고 삽입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아트를 클릭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를 내가 나타내고 싶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쳐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3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 모델을 내가 그린다고 해볼게요. 자, 확인 눌렀어요. 자, 이거를 원래는 1단계는 1단계겠죠. 1단계. 그죠? 2단계는 2단계겠죠. 2단계. 3단계는 3단계겠죠. 3단계. 자, 그런데 갑자기 2단계가 늘었어요. 4단계, 5단계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옛날 같았으면 이 옆에 있는 이미지를 다시 변경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편리하게 텍스트만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여기서 엔터를 한번 땅 쳐주고 4단계 그러면 그림이 자동으로 몇 단계로 바뀌어요? 4단계로 바뀌었죠. 5단계는 어떻게 한다? 엔터 또 치면 돼요. 그냥 엔터 한번 또 치고 5단계 그러면
자동으로 배율을 조정해서 이렇게 5개의 단계의 힘을 딱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의 그림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를 디자인 탭과 서식 탭에서 다양하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색상도 이 색 말고 나는 형형색색 다르게 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는 뭐 이런 색깔로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뭐 파란색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고요. 나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나는 무채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무채색. 다양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색상 같은 것도 여기 색 변경 기능,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마음껏 변경할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전에 정해진 스타일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림도. 지금 프로세스를 우리가 요 모양으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요런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한 번에 이 그림으로 싹 바뀝니다. 만약에 나는 요 그림도 아니고 요런 그냥 일반적인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뭐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걸로 하고 싶다. 이렇게. 네. 근데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단계 옆에 해설을 쓸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1단계 치고 엔터를 그냥 치면 단계가 하나 늘잖아요. 근데 엔터만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거 뭘 한다 그랬죠? 단축키? 그렇죠. 탭을 누르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탭을 눌러서 이것은 1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치면 1단계 하부 내용으로 요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2단계도 마찬가지죠. 엔터 치면 하나가 더 늘어나지만 탭 한 번 더 치면 요것은 2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쳐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클릭 한 번에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변주가 되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 스마트 아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려고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스마트 아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조는 책에는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도에서 많이 쓰이는 뭐 계층 구조형 이런 거는 조직도 그릴 때 되게 편리하겠죠. 예. 그 다음에 뭐 관계, 뭐 깔때기의 관계, 톱니의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 조직도 비슷할 때 많이 또 쓰는 게 피라미드. 예, 예를 들면 뭐 마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거 이제 피라미드형 그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 뭐 다양한 모두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의 스마트 아트 도식들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렇게 뭔가 목록을 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세스를 표시한다거나 아니면 계층 구조를 표시한다거나 할 때는 스마트 아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삽입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방금 했고요. 스마트 아트 옆에 보시면 워드 아트라고 하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워드 아트. 워드 아트는 말 그대로 글씨 텍스트를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문서에 텍스트 장식을 삽입하는 기능인데요. 자, 삽입에 워드 아트를 이렇게 눌러보면 워드 아트에서 지정된 기본 모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 모양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베이스가 되는 모양을 하나 잡으면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변주를 주는 것도 가능해요. 사후적으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렇게 해서 지금 필요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이러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썼네요. 파이팅! 이렇게 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텍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홈탭에 가보시면 글씨 크기 54포인트짜리 텍스트이기 때문에 글꼴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적용된 글꼴은 아마 맑은 고딕체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맑은 고딕체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글씨 중에 하나인 나눔 스퀘어체로 쓴다 그러면 이 나눔 스퀘어체에 맞게 이렇게 되고요. 글씨를 더 키운다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텍스트하고 똑같아요. 텍스트하고 똑같은데 워드 아트에서는 텍스트의 색깔도 채워져 있죠. 윤곽선도 주어져 있죠. 텍스트의 효과도 약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반사 효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아니면은 입체 효과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물룩물룩 튀어나오는 효과 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3차원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효과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텍스트를 아티스틱하게 표현하는 기능이 삽입의 워드 아트 기능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거 이제 사후적으로 색깔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죠. 텍스트 채우기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워드 아트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예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워드 아트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뭐 1, 2, 3 숫자, 뭐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이런 거를 두꺼운 글씨로 쓰고 여기에 입체 효과 3차원 회전을 동시에 주면 뭐 이런 효과가 난다든가 네온 효과, 반사 효과를 동시에 주면 이런 효과는 안 되든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삽입하는 기능 중에 하나로 수식 삽입이 있네요. 수식 삽입. 자, 수식 삽입은 삽입의 수식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의 수식. 여기 빈 화면에다가 다시 한번 홈 탭에 빈 슬라이드. 삽입의 수식 이렇게 눌러보면 자주 쓰는 공식 그대로 이제 불러다 쓸 수도 있고요. 뭐 삼각함수며 뭐며 다양하게 있죠. 그거 아니고 나는 그냥 나만의 새로운 수식을 삽입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위에 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수식을 입력하십시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마 문자 그리스 문자 이런 거 쓰시고 싶으시면 요 펼치시면 자, 요거는 이제 기본 수학 연산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 탭을 이렇게 바꿔 보시면 그리스 문자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 x 알파 x 뭐 더하기 베타 그러면 수식 베타는 어디 있어요? 베타 엄한데 베타가 들어갔네요. 알파 x 더하기 베타 베타 이렇게 잘못 넣었네요. 자,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죠. 수식도 일종의 텍스트 같이 글씨를 좀 키우면 점점 큰 글씨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꼴 크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수식 편집기의 강점은 요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분수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4분의 3 뭐 이런 식의 분수를 표현한다든가 아니면은 행렬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커서 깜빡깜빡. 예를 들어서 수식 디자인의 행렬, 행렬을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2x2, 3x3 뭐 이런 식으로 행렬을 양쪽에 괄호를 넣고 싶으면은 괄호를 먼저 쳐야죠. 괄호 넣고 요거 이렇게 컨트롤 X 잘라내기 요 네모 안에다 붙여넣기 이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1, 2,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수식을 이렇게 편리하게 마우스 클릭과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삽입의 수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삽입의 수식 기능은 MS 워드에서 제공하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아래 한글에서 제공하던 수식 편집기하고는 모양이 살짝 다르죠. 그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키보드를 많이 쓰게끔 유도하는 방식이고요. 텍스트의 예약어를 이용해서 수식을 삽입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아래 한글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뭐 그런 특징은 서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첫 번째 강의는 충분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 나와 있는 수식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여기가 딱 삽입 탭이 끝이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디자인 탭의 기능부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쭉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어서 또 이따 6주차 두 번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